오늘은 화이트 해커의 이면과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현업 화이트 해커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6년차 화이트 해커입니다. 화이트 해커는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일단 화이트 해커는 직업군이 되게 많긴 한데 저는 그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의로 해킹을 해서 취약점을 찾아서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업계 평균 연봉이 1억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유망 직종 1위라는 뉴스 기사를 자주 접하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제대로 알려진 것 없이 매번 포장만 내서 노출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화이트 해커라 하면은 천재일 것 같고 연봉도 1억씩 받는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망 직종 그 말은 진짜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안 업계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업계가 초봉이 낮습니다. 2,800에서 3,000 초반인데 심한 곳은 2,300도 있어요. 저 또한 6년 차인데 지금 연봉이 4,000 초반 정도 됩니다. 6년 차인데 4천 초반이면 일반적인 해커의 이미지보다 많이 적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네, 그렇죠. 보안업계가 일반적인 이미지보다 연봉이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개발만 중요시하고 보안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렇죠? 보안은 돈만 쓰지 벌어오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안을 강화를 하면은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돈을 그렇다고 벌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 같은 거라고 할까요? 내가 돈 주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독감에 안 걸리면은 굳이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돈만 낭비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에도 보안 사고가 나면 나라에 벌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안을 강화한다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금이 터무니없이 작아요. 해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은 벌금이 하나로 1조, 막 3조 이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44억, 13억 물론 44억, 13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해외랑 비교를 하면은 진짜 터무니없이 작죠. 그래도 기업들이 이미지를 먹고 사는데 사고 한 번 나면 기업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개인정보가 다 털렸다고 생각을 해서 보안사고가 터져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래에 토스나 KT 보안사고 터졌는데 좀 화제됐는가 싶더니 금방 다 아무렇지 않게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부족한 보안 인식 때문에 기업들도 딱히 보안에 큰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 시장도 문제가 되는 게 가격 경쟁입니다. 서로 기술로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싸게 입찰을 하는지 그런 걸로 가격 경쟁을 하거든요. 가격 경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줄어들긴 하겠네요. 네, 예를 들면은 회사 이름 말하면 안 되죠? 아무튼 큰 보안 회사가 자기네 인력이 없으면은 입찰을 안 해야 하는데 무조건 싸게 입찰을 한 다음에 작은 업체들한테 인력 사무소처럼 마진을 떼놓고 일을 넘겨요. 그래서 해업자는 일을 나가면은 소속을 속여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소속을 속인다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쪽 일들이 대부분이 다 하청을 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냥 고객사들도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고 애초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정부에서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한다고 기사가 나오던데 그럼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게 매년 그 소리를 하는데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교육의 질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무작정 신입을 공장 찍어내지 취업시켜도 한 3년 해보면은 월급도 적은데 복지도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만두거든요. 입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안업계의 안 좋은 점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인 것 같아요.
보안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기술 경쟁이 아닌 계속 그냥 가격 경쟁만 계속 하는 거겠죠.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연봉도 올라가고 이제 이 업계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직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일이 재밌어서 좀 더 해보고 싶고 대기업 같은 데로 이직을 하면은 이제 모이기는 못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알아보기로는 해킹 대회 수상하면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이런다는데 좀 어떤가요? 그게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해킹 대회랑 현업이랑 진짜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왜 현업을 하는 사람을 뽑는데 해킹 대회 수상자를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해킹 대회랑 현업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예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닌데 현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은 하실 거예요. 이게 아예 다른 얘기예요. 이게 해킹 대회는 플래그라고 이제 문제 속에 약간 특정 단어들을 이렇게 숨겨서 찾는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실력으로 우열을 가린 느낌보다는 그냥 경쟁을 가리기 위한 약간 넌센스 퀴즈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넌센스 퀴즈를 잘 푼다고 해킹 실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해킹 대회 말고 기업을 해킹해주고 돈을 받는 프로그램도 있다던데 그건 뭔가요? 그 버그 바운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기업에서 자신이 만든 서비스를 해킹을 해서 취약점 찾으면은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문제가 많죠. 네. 저도 매년 하다가 이제는 안 해요. 보상이 진짜 너무 적어요. 해외에서는 800불, 1300불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10만원 이 정도 줍니다. 10만 원이요? 해외하고 갭이 왜 이렇게 큰가요? 아유, 10만원, 20만원이면 양호한 거죠. 그 사은품으로 USB 주는 데도 봤어요. USB? 에이, 이건 진짜 지어낸 이야기죠. 아이, 진짜라니까요. 그래도 USB라도 주면 다행이지.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취약점을 찾았는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보상을 안 해주는 데도 봤습니다. 보통 먹튀라고 하거든요. 이런데 진짜 너무 많아요. 아니 그 버그 바운티를 하려면은 알고 있는 취약점을 다 제거를 하던가 맨날 최대 보상금 1000만원 이러면서 결국엔 주는 거는 10만원 20만원이니까 저번에 3만원 준 데도 봤어요. 이러면 진짜 하기가 싫거든요. 예전에 했던 것들 중에 200개의 취약점을 받아서 1억인가 포상금으로 지급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봤거든요. 저도 그때 했었는데 대상 사이트가 16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이트 한 개당 취약점이 12개씩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일단 많이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나왔다 한들 포상이 많아야 40만원인데 어떻게 1억을 지급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인터넷 기사로 그렇게 내는지 그게 이해가 진짜 절대로 안 됩니다. 잠시 쉬었다 가보겠습니다.